안녕하세요. 인사이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유리입니다. 크림입니다. 수박입니다. 네, 오늘은 혜리님께서 주신 사연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계속 의심하게 되는 엄마의 택배 박스. 저는 엄마와 딱 붙어서 엄마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인 경계가 분리되지 않은 유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20대 중반에 한번 엄마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관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평소 어릴 때부터 집안 대소사를 저와 모두 의논하고 공유해야 했고 엄마가 해야 할 일인데 제가 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원비나 돈이 더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기를 꺼려하면서 제가 대신 아빠한테 얘기하겠다고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말하기 껄끄러웠던 건 엄마 입장이고 제 입장이 아닌데 마치 제 일처럼 제가 알아서 나섰던 것 같아요. 엄마의 공경은 곧 나의 공경이라는 그런 생각이 툭 하고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중반에 한번 엄마와의 관계를 마음먹고 차단을 하고 연락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엄마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가 1년에 한두 번 챙겨줄까 말까 했던 먹을거리를 챙겨줍니다. 택배로 보내주는데 이 택배 안에는 엄마가 만든 반찬들도 있지만 내가 슈퍼에서 살 수도 있는 그냥 평범한 야채들도 들어있습니다. 왜 이걸 보내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번은 택배를 받게 된 이후 엄마가 전화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게 늘었습니다. 택배에 대한 보답으로 이걸 다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듭니다. 2번, 근무하느라 직장에 있는데 집에 와서 택배를 냉장고에 넣고 다시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문자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집이 직장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잠깐 집에 가서 넣고 올 수 없겠냐는 내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건 제가 엄마한테서 아무것도 안 받을 때는 전화상으로도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택배를 보내기 시작한 최근에 들어서는 예전의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이 보여서예요. 보통 엄마가 걱정되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저한테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1시간씩 통화를 하는 등 한번 연락을 끊었던 이후에는 그걸 조절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이건 택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고 질의 경계 태세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뭘 보내준다거나 하면 이상하게 제가 찌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되고 경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다기보다 본인의 만족을 위한 게 더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엄마는 무슨 의도로 택배를 보내는 걸까요? 라는 사연을 혜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요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혜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엄마의 불평불만을 내가 들어줘야 하는 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엄마와 나와의 거리, 또 엄마가 필요로 하는 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야 하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에게 연결을 하는 과정에 취하는 방식, 택배를 보낸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나와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나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 의심이나 불안 같은 것이 좀 있고 그런 상태인 것, 엄마의 어떤 애착 관계나 이런 것이 이렇게 편하고 안정적이고 또 신뢰도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좀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고 내가 통제 당하는 것 같고 한 통제 이슈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이러한 그 관계성이 다시 내가 억지로 정해놓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한 불안의 근원에는 택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를 성찰하고 얘기하는 면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관점을 몇 가지 조금 구체화도 하고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택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택배가 문제는 아니죠. 그죠? 지금 이 관계에서 택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택배는 하나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화된 매개체. 그렇죠. 어떤 매개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뒤에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혜리님은 뭔가 해결을 하고 싶다던가 이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 택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택배를 그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얘기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굉장히 부차적인 일이고 피상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제 택배를 가지고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택배를 둘러싼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시각을 넓혀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택배를 보내는 걸까요? 네. 진짜 나를 생각해서라기보다 본인 만족을 위한 게 큰 것 같은 느낌인데 엄마는 무슨 의도로 택배를 보내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그 엄마가 무슨 의도로 택배를 보내는지 그걸 안다고 별로 이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한다던가 택배에 온 물건을 뭐 받을지 안 받을지 통제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환경을 굉장히 1차원적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그리고 엄마 마음이 뭔지를 내가 파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혜리님처럼 자주 빠져드는,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고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사실 이렇게 초점을 밖으로 두고 그걸 계속 파악만 하려고 간파하려고 하는 어떤 약간 늪 같은 건데, 혜리님이 살짝 그 늪의 관점으로 가 계시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터치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무슨 일로 택배를 보내는 걸 알았다 한들 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100% 그걸 알 수도 없고, 물론 뭐 탐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그거를 혜리님께서 의심하시듯이 뭐 그런 통제를 하려는 아니면 대가성이다 한들 그 마음을 엄마가 안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알더라도 이거는 그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이분 엄마나 다른 사람 영향, 또 환경적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뭘 원하는지로 가야지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케이스는 그렇게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바꿔서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찰적인 시각으로 가는 연습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방금 이제 아율님이 하신 얘기 들으니까 또 한 번 놀라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 상황을 사실 진짜 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일상에서는 진짜 많이 하는데 엄마한테 보내지 말라 그래야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이거를 그냥 전화할 때 그냥 받아주던지 안 받아주던지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지금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떤지, 내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를 원하는지,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왜냐면 아까 사연을 들으면서는 약간 또 뭐 끝으로 갈수록 저는 엄마 마음에도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 딸한테 이렇게 붙어 살다가 차단을 당했어,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제 또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택배를 보내고, 딸도 뭐 한 번쯤 두 번쯤 그걸 잘 받았다고 하면서 연락이 또 돼. 그럼 그게 되게 기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또 보내서 이런 시간을 또 가져보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었었어요. 엄마 입장에 대한 자각도 네.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네. 예.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엄마가 굉장히 그 혜리님처럼 엄마 생각이 곧 내 생각, 엄마의 공경은 내 공경, 엄마 행복이 내 행복, 엄마도 완전히 이렇게 융합이 돼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뭔가 힘든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걸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토로를 할 때, 그건 저는 내가 듣고 있는 게 되게 당연한 일처럼 다 듣고 같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일처럼 나서고 이랬었다가 이제 좀 독립을 하고 나오면서 엄마가 이제
예전처럼 하시려고 할 때 사실 이렇게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분리가 돼서 옛날만큼 그게 제일처럼 느껴지지는 않고 또 이렇게 그런 걸로 막 얘기가 나와도 사실 제가 좀 불편함 같은 걸 느꼈을 때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체하고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엄마하고 좀 저하고의 그 경계를 하는 선을 좀 엄마가 맞춰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만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반찬 같은 거 하실 때거나 장을 볼 때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장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엄마도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옛날만큼 저한테 이렇게 물 퍼대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혜리님도 약간 엄마하고 이렇게 선을 정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두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각각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느끼는 경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박님이 말씀하신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 정말 엄마는 또 엄마의 행동이 좀 이해가 간다, 공감이 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연결하는 방법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꼭 엄마의 행동이 잘못된 거다.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쁜 거다라고 판단해서 택배를 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게 엄마의 마음은 또 뭘까? 혜리님을 위해서라도 이 엄마의 경험이나 마음을 좀 탐구해보면 혜림한테 이게 조금 다양한 관점이 될 수도 있겠다. 본인이 사실은 어떤 추측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 부정적일 필요도 없이 그냥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왜냐면 혜리님이 늘 겪던 엄마에도 다양한 면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탐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크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표현을 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듣다 보니까 혜리님은 엄마한테 표현을 했었나? 제대로 이거를 표현을 엄마가 이렇게 보낼 때 택배 문제를 떠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난 어떤 느낌이 든다. 그게 나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뭐 얼마나 불편하다, 힘들다.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요구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뭐를 원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 얘기를 다 하고 엄마로 하여금 이해라던가 공감을 좀 사서 그렇게 해서 둘의 관계를 좀 경계에 대해서 진전을 보는 방식은 시도를 했었나 이런 궁금증도 좀 들고 정말로 그게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케이스를 보면. 왜냐면 그랬다면 지금 엄마에게 더 이상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랬는데 엄마는 저렇게 반응을 하네요가 아니라 아직도 엄마의 의도가 뭘까? 뭐 택배는 때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이 표현 의사소통? 나의 불편한 것들 나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혜리님이 얼마나 하나의 문제도 이슈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아까 사연 들으면서 뭔가 딱 들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시 아까 어머님이 택배를 보내셨는데 일하고 있었고 그걸 뭐 이렇게 가서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되게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약간 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지금 혜리님이랑 어머님이 예전에 이렇게 붙어있다가 지금 이렇게 차단된 상황인데 이 차단된 거를 유지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딱 엄마한테 어떤 게 왔을 때 되게 화나는 마음이 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엄마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니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좀 해봤을까? 저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왠지 안 하고서 어이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판단하고 어이없다라고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서 그렇게 상대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못하게 했는지 나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 그래도 일자리인데 어떻게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엄마 내가 일하고 있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거는 나를 너무 통제하는 거야. 내 행동까지 엄마가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르죠. 그럼 하나는 내 감정을 표현한 게 되고 하나는
나는 못 간다. 여기는 일하는 곳이고 그렇게까지 어렵다. 사실은 그렇게만 표현하게 되면 뒤에는 엄마가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물리적인 이유나 조건상 상황상 그게 좀 귀찮다 이런 게 되는 거가 되고, 하나는 엄마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의도나 엄마의 생각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내가 피드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엄마는 그런 식으로밖에 연결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당연시하게 하는 것 같고, 지금 막 어이없다 하면서 화가 나는 부분은 혜리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내 행동까지 통제하네로 이제 생각이 넘어가면서 뭔가 내 경계가 침투당했다라고 느끼는 불안이 사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침투를 해? 하는, 내가 이제 억지로라도 막아서 밀어놨는데 그 경계가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대한 반응이 조금 정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엄마의 마음을 좀 탐구해 볼까요?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택배를 보냈을지, 또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그거 직장에서 일하는 딸한테 너 집 가깝다는데 잠깐 가가지고 뭐 5분 10분 거리면 가서 그것만 받아다가 좀 넣어놓고 올래? 저도 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 딸과 완전 융합돼서 지냈어요. 내 모든 얘기를 딸에게 하고, 또 내가 가진 뭐 남편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불평불만도 딸과 다 공유하고 살았고, 난 또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그런데 어느 날 20대가 좀 넘은 딸이 거리를 두고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리고 나서 나는 조심조심하고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한 5년, 6년 지나고 이렇게 택배에 먹을 것들을 싸서 보내고 있는 엄마의 마음, 혹시 느껴지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되게 제가 의지하고 있었던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딸이. 제가 힘들거나 제가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아닌 다른 존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의지하고 뭔가 얘가 나를 공감해주는 것 같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딸이 난 이제 엄마하고 그런 걔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딱 경계를 세웠다가 뭔가 제가 조금씩 하는 거를 내가 받아주니까 예전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로 가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쟤한테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딸한테 뭔가를 챙겨주는 거, 작은 거지만 제가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건 또 딸이 다르게 받아줄 것 같아서 보내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는 의지한다. 내가 되게 의지했다라는 거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저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였는데 20살이 돼서 딱 하니까 뭔가 엄청난 약간 상실감? 슬픔 같은 것도 순간 확 느껴졌던 것 같고, 그렇게 근데 되니까 되게 눈치도 보게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있다가 어떻게든 연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그거를 택배로 이렇게 우리 딸이 잘 먹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처럼 보내는 건데, 또 그 안에는 내가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도 물론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게 막 좀 어떻게든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전 좀 크게 온 거. 저도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가서 좀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되냐, 집에 좀 두고 나오면 안 되냐, 이런 말 했을 때 사실 엄마의 마음은 절박함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저는 이거를 딸을 통제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반찬이고 뭐 어떤 야채가 있는데 이게 혹시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순간에는 딸의 입장으로 아유 그게 귀찮겠지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욕구를 내려놓지 않은 건 있지만, 뭐 이게 얼마나 귀찮고 뭔지 뭐 집이 가깝다니까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그때 느껴지는 게 이거 반찬을 만들면서 딸을 생각했던 엄마의 마음, 얘가 정성 들였는데 이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거는 위하는 마음의 쪽에 가깝죠.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만든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쓰레기처럼 상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분명히 연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소원해진 딸의 아쉬움도 있고, 딸이 그립기도 할 거고, 뭐 고맙기도 했을 거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연결하고 싶은 마음인데, 엄마 입장에서 엄마도 연결하는 방법을 음식을 싸서 보낸다. 저는 무리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보내면서 굉장히 막 거래적으로 내가 이걸 보냈으니까 쟤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 뭐 내가 이 불평을 하고 싶으니까 얘한테 이걸 보내자는 엄마는 그 택배 박스 그냥 갔으면 상하든 말든, 그죠? 신경 안 쓰죠. 내가 이거 봤지? 나는 너한테 이거 보냈어. 너 이제 내 얘기 들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잘 보관했으면 하는 마음엔 딸이 정말 이걸 잘 먹고 뭐 건강하다던가 기뻤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계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엄마가 본인의 불안이라던가 불만을 그렇게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공감을 못하고 피곤하게 하면서 말하는 그 세트처럼 따라오는, 본인의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미숙하고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딸이랑 연결만 하면 그게 꼬리처럼 따라붙는 어떤 게 문제지,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뭐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그 계산적이고, 혜리님이 의심하듯이 택배 박스 때문에 지금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아이린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그 견해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 않고 그렇게 엄마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마음을 받으면서도 그걸 기쁘게 이렇게 즐기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 같은 게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인데, 엄마 입장에서의 물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성숙할수록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겠죠?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다루는 거나 이런 부분이 미숙할수록 그 사랑의 톤도 달콤하지만 않은, 뭔가 혜리님한테 이렇게 압박감을 남기거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혜리님이 잘 못 받아 먹지 않나. 그거는 그것대로 먹고, 그 다음에 행동은 행동인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둘 다 참 배워가는 것들이 있겠다, 이런 느낌이 저도 좀 드네요. 근데 그런 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불만을 철회하는 방식은 문제야. 근데 이거 받는 건, 이렇게 엄마가 보내주는 건 사랑의 마음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뭔가 이렇게 조율할 수 있을까? 약간 엄마가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근데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박님도 같은 덫이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얘를 아예 받지 말던가. 얘는 취하고 얘는 조절하고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엄마, 예를 들어 이 엄마의 소통 방식에 대한 어떤 표현은 잘 나도 못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그냥 행동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또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혜리님의 이슈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수박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딱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엄마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게 된다면 이거 보내준 건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건 마음을 초점으로 두고 되게 다뤄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불편하고 자신이 없으면 에이 저 택배 받아버리지 마 하면서 저걸로 또 나를 어떻게 원천 봉쇄. 안 받아버릴 해서 싹둑 자르고 벽을 딱 세우고 이래야지 내가 안전한 거야 라고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연결성, 따뜻함, 뭐 이런 사랑, 그죠? 나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건 이론적인 거긴 한데 이제 혜리님이 그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족 시스템이라는 체계적인 이론에서 보면 이건 되게 융합된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족 체계 내에서 융합이 된 관계가 생기게 되면 이제 개개인이 개인으로 있을 수 있는 분화가, 가족들이 이렇게 뭉뚱그려 있지만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로서, 딸은 딸로서, 뭐 아들은 아들로서, 뭐 누나로서, 언니로서, 오빠로서, 동생으로서의 역할이라던가 또 그들이 각자의
개인이라는 분화도 동시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융합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개별적인 그런 분화는 덜 일어나죠. 그럼 이게 이제 관계성에서도 융합과 분화의 그 역동이 있듯이 그 관계성 내에서 분화가 덜 일어난 개인은 내면에서도 분화가 좀 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이냐면 감정이랑 사고를 분리해서 다루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된다던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안 같은 걸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땐 또 이성이라던가 사고를 통해서 이 불안을 다스리죠. 그럼으로써 이제 감정이 조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감정이랑 사고 자체가 분화가 잘 안 일어나게 되면 그냥 감정에 막 휘둘리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화가 좀 덜 된 개인들은 가족 내에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 가족 내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뭐 싸움이라던가, 뭐 누가 나한테 죄책감을 유발하게 하려는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리되고 중립된 자세로 평온하게, 평정한 상태로 차분하게 잘 대응을 못해요. 계속 개입이 되고 죄책감을 느껴버린다던가 내 잘못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던가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이제 혜리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뭔가 말을 껄끄러워하는 건 엄마의 느낌이었는데 내가 나서서 해결하곤 했다. 이제 그런 클루를 보게 되면 이게 혜리님 내부에서도 분화가 덜 일어났을 거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럼 이제 혜리님 내부에서 이제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고 이 감정은 감정대로 좀 처리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도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감정적인 이슈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능숙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때가 이제 크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감정을 엄마에게 감정 대 감정으로서 표현해보는 그게 이제 이때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내 감정을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또 탐구해 볼까요? 저는 일단 아까 아율님이 딱 하나 잠깐 말씀하신 건데 와 맞아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했던 게 엄마 진짜 택배는 고마워 너무 고맙고 잘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니까 이거 계속 들어주는 게 난 솔직히 너무 피곤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또 드니까 엄마한테 미안하면서도 근데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피곤한 마음이 든다. 결국에는 피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어떤 힌트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맞아. 택배는 고마운데 이거 한마디가 왜 이렇게 크게 와닿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택배는 고마운 데까지도 못 느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분화하지 않으면. 그 엄마 안에는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 뭔가 약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건 나의 부모, 나의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해야 제가 좀 그 안에 있는 사랑도 느끼고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도 좀 보고 표현해야 할 부분도 따로따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엄마는 불안하거나 이런 걸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었던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인정을 하고 나면 엄마가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보내줬을 때 그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반찬을 먹으면 되게 고마운 거는 느끼고 엄마 사랑도 느끼면서 엄마가 다시 이렇게 막 전화로 오늘은 이랬고 동생이 어쨌고 아빠가 어쨌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크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약간 끝에 얼굴이 살짝 굳었는데 네. 무슨 감정을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가정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융합이 돼서 분리를 못했었고 이제 좀 분리하고 분화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제가 아니까 그걸 안 들어줬을 때 죄책감이 저는 되게 컸었어요. 그죠. 방금 전에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택배 다 맛있게 받아서 먹어놓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딱 하려니까 죄책감이죠. 그게 혜리님이 갖고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혜리님이 택배가 문제야, 뭐 엄마의 의도는 뭘까 하는 것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반찬 다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바라는 다른 거는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고자 엄마와의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날라오니까 이거 택배 집으로 그냥 날라와 버렸잖아요. 내 허락받고 뭐 5km 한 번 더 허락해서 1km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냥 쑥 보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리님은 이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반찬을 먹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런 표정과 네. 그 몸짓이었어요. 크리님이. 그런 부분은 저도 정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따라 들으면서. 그래서 분화라는 게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다기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분화가 덜 된 개인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오히려 그냥 원가족과 확 끊어버린다던가 아예 안 봐버린다던가 아니면 아예 융합돼 버린다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엄마도 이게 잘 돼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딸도 그렇게 컸어요. 이 둘 사이에서 분화된 관계를 새로 읽어낸다는 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한 명이 꿋꿋하게 그거를 지키고 읽어내는 거를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거는 분명히 그 관계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안 통한다던가 그게 굉장히 파괴적이라 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제 경계를 딱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지금 혜리님처럼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불안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반찬을 먹으면서 안 체하려면 이게 이제 더 나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필요하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같이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보다는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가족치료 중에서도 한 개인이 중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머물고 내 그 개별화, 분화를 잘 지키고 이런 존재성을 보이게 되면 그 역동에 분명히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혜리님이 만약에 이거를 한다 하면 제일 먼저 혜리님이 해야 될 것을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이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한 거를 겪는다 하고 이런 경험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면 여기서 더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 혜리라는 내 개인 한 사람에게 얼마나 건강해지는 길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내가 가치를 어떻게 둘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사실 엄마랑 나와의 관계는 뭐 하루 이틀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계속 쭉 할 때 이게 좀 피곤하고 내 원래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는 이유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나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약 바뀐다면 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불편함을 피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이거는 왜 택배를 보내가지고 안 받아 하면 그게 문제 해결인 거죠. 회피라면.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분화가 안 됐다는 거는 유연하지 않은 경계를 지키는 것밖에 해결책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엄마와의 나의 이 관계만 있을 그런 관계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연하지 않은 경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혜리님이 내가 친한 친구라던가 또 다른 애착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나한테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혜리님이 예전에서처럼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분화를 하는 과정에서 융합일 때는 화도 안 났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으니까 이게 내 존재 이유고 이렇게 해야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어서 가족 1위를 내 것처럼 뭔가 안달을 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게 당연한 거였는데 좀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내가 쓰인 거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화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크리님 말처럼 혜리님도 지금 이 미움과 분노 상태에 좀 고착되어 있는 느낌? 아까 수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이없게 이렇게까지 보내고 속에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면 이게 분노잖아요. 이게 뭔가 그냥 쌓여있는 분노일 수 있어요. 내가 쓰였구나, 사용되었구나, 크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혜리님은 오히려 내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엄마의 미움이라던가 이거를 좀 충분히 직면하고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약간의 죄책감을 또 다룰 수 있는 여유가 그 다음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뭔가 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도 회피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제 감정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괜찮다?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것만 많이 했었는데, 그럼 계속 악순환이고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제 감정을 직면하고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인정하고 담을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혜리님은 지금 그렇게 좀 자기와의 화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야 내가 이렇게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야 제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 나로 초점이 돌아와야 된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뭐가 불편한지. 이게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클리어해져야 죄책감을 덜 느끼고 반찬을 먹을 수 있을 거고, 또 안 먹더라도 죄책감을 덜 느낄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어야 표현도 좀 더 할 수 있고, 이거는 분명히 엄마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에게도 제3의 영역이 생긴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딸이 이렇게 밀어내거나 완전히 그냥 융합돼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취해. 근데 난 여전히 쟤랑 연결을 하고 싶어. 그럼 엄마도 그 자리로 와야지. 조금은 움직여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기능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아니고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있는 개인들에게는 관계성에는 변화들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연결을 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여서 이 케이스에서는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 사연 주신 혜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인사이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